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의 첫 작품 벨로스터 N인데요. 사실 N 라인업만 따지자면 i30 N이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내에는 처음 등장한 모델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수동 변속기만 갖고 나왔지만 현재는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추가로 얹을 수 있게 됐죠. 현재 모델 벨로스터 N DCT. 사실 유튜브 안에서만 보면 이만한 슈퍼카도 없습니다. 이 차의 이미지를 메이킹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메이킹으로 끝날지 아니면 충분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020년형 벨로스터 N이 출시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8단 DCT의 추가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익숙한 모습이죠. N을 상징하는 하늘색을 바탕으로 곳곳에 레드와 블랙 컬러를 넣어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후면에는 루프윙과 디퓨저, 대구경 머플러로 고성능 이미지를 표현했고요. 실내 곳곳도 고성능 느낌이 나도록 꾸몄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 N 전용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을 갖췄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N 전용 메뉴도 추가했습니다. 자동 변속기 모델인 만큼 패들 시프트가 달립니다. 계기판에는 변속 시점을 알려주는 시프트 인디케이터를 넣었는데 의외로 쓸모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두 개의 하늘색 버튼이 마련되는데 왼쪽은 주행 모드 변경, 오른쪽은 N 모드 진입 버튼입니다.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N 커스텀 모드로 변경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부 항목을 변경해 달릴 수 있습니다. 시트는 버킷 타입입니다. 옵션으로 선택되는 것인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허벅지와 허리 부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N 로고에도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시트를 선택하면 통풍 기능이 빠집니다. 뒷좌석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다리 공간도 생각보다 잘 나오죠. 머리 공간이 살짝 부족해 보이는데 차량 성격상 문제는 아닙니다. 트렁크는 바닥 쪽이 깊이 파인 형태고 뒷좌석 폴딩도 가능합니다. 이제 벨로스터 N의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작은 편이죠. 후방 카메라 화질도 다소 부족합니다. 달리는 차이긴 해도 현대차가 잘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었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실내도 여기저기서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잠시 벨로스터 N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기능도 잘 갖췄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차로 중앙 유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가 탑재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빠진 점이 아쉽네요. 가격도 아쉽습니다. 8단 듀얼 클러치가 탑재된 벨로스터 N을 구입하려면 꽤 많은 금액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데요. 200만 원의 퍼포먼스 패키지를 추가해야 8단 DCT를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 변속기를 위해 약 450만 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벨로스터 N의 풀옵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벨로스터 N은 달리는 데 중심이 맞춰진 모델입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옵션을 넣기보다 꼭 필요한 것만 잘 선택해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달리기가 목적이라면 기본 모델에 DCT만 넣어도 충분하고요. 자동 변속기 추가로 다수의 소비자를 겨냥하게 된 벨로스터 N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벨로스터 N DCT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임시적으로 제가 설정한 N 커스텀에 놨고요. 달려볼까요? 가속대의 경쾌함,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해치백을 타게 되면 이 가벼운 그런 몸놀림이 나와서 좋은데, 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이제 항상 제가 작은 차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벨로스터 N은 고성능 해치백의 느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다른 해치백들과 비교를 한다면 스티어링 조작에 따른 민첩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이런 느낌을 위해서 조금 더 인위적으로 튜닝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차를 타는 입장에서 재미를 추구한다고 바라보면 네, 뭐 분명 이 부분은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엔진은 275마력이죠. 네, 최대 토크가 이제 36kg/ms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기본 모델은 250마력, 하지만 돈을 줘야 25마력을 늘려줍니다. 토크 밴드가 약간 변하긴 하는데 실제 토크의 변화는 없죠. 네, 이런 식의 옵션 장난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성능 모델이라고 해서 런칭을 해놓고 여기서 이 출력 가지고 약간의 이 옵션질을 하는 것은, 네, 이거 처음 접근하는 브랜드로서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자, 그래도 2.0L 엔진에서 275마력을 내고 있으니까 현재 뭐 트렌드에 비춰봤을 때 보편적인 정도의 수준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모델들 이제 출시된 지 다소 좀 오래된 그런 이제 수입산 해치백과 비교한다면 출력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긴 하지만, 최근 이제 트렌드 자체가 거의 2리터급 가솔린 엔진들이 대부분 이제 250마력대 혹은 이제 뭐 이미 270마력대를 넘는 그런 성능을 보인 차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 자체를 나무랄 필요는 없겠지만, 네, 적전 뭐 고성능 모델로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뭐 그래도 이 차의 뭐 현재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땐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그 최대 토크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죠. 특히 이제 고출력 엔진으로 가게 되면 이제 토크도 조금 더 늘어나기 마련인데, 통상 이제 적게 나오는 브랜드가 37, 보편적으로 이제 뭐 38, 많게는 이제 40kg/m를 찍는 그런 엔진들이 있는데, 네, 36 정도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특히나 이 차가 그냥 벨로스터 N 라인이 아니라 네, N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네요. 뭔가
이 차만의 그런 특별함을 현대가 이제 부여하지 못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엔진에서 약간만 튜닝을 해서 고성능으로 메이킹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변속기, 사실 6단 수동 변속기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네, 뭐 일부 이제 기어가 움직일 때 약간 걸리는 그 특정 단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야 이제 익숙해지면서 피해가면 되니까 그래도 뭐 런치 컨트롤 기능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네, 어떤 그 다루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현재 듀얼 클러치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는 네, 분명히 편의성이 좋아졌죠. 또 하나, 변속 로직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차량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보다 빠른 차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 변속기의 프로그램, 특히 N모드에 있었을 때만큼은 정말 특별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특히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이런 작업을 운전자가 거의 할 필요 없이 네, 이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데 정말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시프트 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정말 듀얼 클러치의 부담이 커질 정도로 탕탕 붙이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코너링과 그런 시점이 맞물리게 되면 차량의 어떤 움직임에 상당히 좀 방해가 되죠. 쉽게는 이제 위험한 순간을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벨로스터에는 여러 가지 이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모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데, 정말 한 가지만 더 있으면은 완벽하겠다 싶은 것이 이 시프트 다운에 대한 로직은 그대로 살려주고, 이 시프트 업에 대한 네, 이 붙이는 체결 속도를 조금만 네, 부드럽게 해주는 이 두 가지가 믹스된 모드가 있으면 뭐 정말 나무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빵빵 때려주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죠. 뭐 특히 가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좋지만 네, 코너링이라는 그런 또 특수성, 어찌 보면 이제 이 차 역시도 코너링이라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이 잘 매칭되면 보다 이상적인 벨로스터 N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속기의 그 셋업 부분을 보면 네, 그 프로그램 자체, N모드의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네, 프로 드라이버들 태워놓고 한 여러 번 잡았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벨로스터 N의 가속 성능을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일반 모드에서 런치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물론 뭐 N모드죠. 네, 이때는 6.44초.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네, NGS를 가동시킨 상태에서는 0.11초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가속 성능만 놓고 보면 이 수치적인 성능, 엔진의 수치적인 성능 대비 아주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제 현대차는 시승차에 이제 일반유를 넣기 때문에 일반유를 구동하면서 이 정도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 역시도 장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이 어떤 토크감이 약간만 더 살아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NGS를 사용하는 동안 오버부스트를 사실 뭐 쓴다고 보면 되는데, 네, 이때 토크가 약간 상승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시간적인 것이 뭐 20초라는 이제 제한에 묶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토크가 사실 이것도 몸으로 느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도움은 되니까, 다만 이제 향후에 엔진의 토크 자체를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 그래도 5000rpm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이 토크 자체가 높진 않지만 토크 밴드가 무너지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2리터 터보 엔진들이 이 특정 RPM에 진입을 하면 토크가 확 하고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을 만드는데, 현재 벨로스터에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한 서스펜션 부분도 세팅이 잘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냥 기본적인 N모드로 놨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조금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다분히 이제 서킷 같은 환경을 염두에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뭐 이
어떤 그 댐핑 값에 대한 조율도 가능하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 제법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해치백으로서 특히나 이제 고성능 지향 모델로서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런 부분이 핸들링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승차감 쪽으로 놓고 보면 데일리라고 하더라도 다소 좀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차를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고, 대신에 20대다, 제가 만약에 20대였다면 이 차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지긴 했지만 적어도 뭐 예전에 저도 이제 뭐 현대차를 타면서 뭐 이런저런 튜닝도 해보고 했는데 그 어설픈 그 튜닝보다는 이 팩토리 사양의 튜닝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이때 장점이 살아납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차에는 이 LSD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 덕분에 가속 페달을 밟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특히 뭐 코너를 탈출한다든지 이랬을 때 언더스티어의 양이 분명히 억제가 되거든요. 보통 타사의 뭐 토크 벡터링 뭐 이와 같은 뭐 명칭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를 약간 완화시키는 것이지 크게 줄인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놓고 줄여준다고 얘기할 정도로 시스템이 확실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을 할 만하네요. 사실 뭐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와 같은 기능성이 제 역할을 해줘서 좋고, 또한 이제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커스텀 모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현재는 제가 배기 사운드를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배기 사운드, 이 현대차가 원래 이 사운드 튜닝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엔진 사운드도 그렇지만 배기도 사실은 이제 부밍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도 꺼놓고 탈 수 있는데 끄는 기능을 만들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거동 특성, 기본적으로 전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약간의 언더스티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한계점에 들어가게 되면 리어 축이 생각보다 빨리 빠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서킷과 같은 환경에서 약간의 그 도로 폭이라든지 뭐 어찌 보면 이제 카운터에 대한 여지를 약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났을 때는 이것 자체가 굉장한 이점이 되거든요. 리어 축이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쉽게 이제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인데, 역으로 말하자면 일반 도로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쉽게 오버스티어가 나서 처박기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 어떤 그 세팅 방향을 그렇게 가져간 것은 서킷과 같은 환경에선 좋지만 와인딩 로드에서,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그 카운터 스티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욕심을 내다 보면 저쪽에 있는 벽과 나의 프론트 범퍼가 친구가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언택트가 유행이죠. 굳이 박을 필요는 없겠죠.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데, 이 차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냥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타다가 좀 달릴래 라고 하는 경우라면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내 차가 뭐 포르쉐야, 뭐 페라리야, 뭐 람보르기냐, 이건 좀 많이 간 경우인데, 어쨌든 고급 차야, 고가 차야. 근데 이걸 가지고 솔직히 서킷 가기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가령 뭐 포르쉐 같은 거 사고 한번 빵 나면 거기서 가해지는 감감한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적당히 운전 재미를 느끼면서, 어떤 서킷에서는 현재 셋업이 조금 더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조건에서 세컨드카로 접근한다면 벨로스터에는 충분한 가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슈퍼카 오너라고 그래서 다들 수동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자분들도 보면 맨날 손맛 말은 하지만 수동 변속기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현재 듀얼 클러치 변속기, 어설픈 수동 변속기 다른 것보다 훨씬 나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탄력성, 어지간한 드라이버가 하는 것만큼의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네, 이 벨로스터 N DCT는 충분한 메리트를 전해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벨로스터 N의 제동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제동 성능이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았습니다. 37m대 중반이죠. 37.5m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최단 거리가 1m 내외라는 것은 좋지만, 현재 이제 타이어가 약간은 마모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마모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드라이브 퍼포먼스, 네, 그러니까 마른路면에서의 그립이 더 잘 나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네, 이와 같은 제동거리밖에 안 나왔다는 것. 특히 이제 기아 K3 GT 같은 경우가 미쉐린 PS4를 꺾고도 상당히 좋은 그 제동거리를 기록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그리고 현재 타이어는 피렐리의 P0가 사용됩니다. 235mm의 19인치 휠과 매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그 5위 타이어의 피렐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요. 과거에 옛날에 그 F1 하기 전에 정말 타이어를 조금 못 만들던 그런 피렐리의 P0가 어떤 한계점에 다가가고 거기서 영역에서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타이어도 그 당시 피렐리 P0, 그러니까 뭔가 이 5위 타이어가 장착이 되면 이 순정 타이어는 제조사, 양쪽 타이어와 자동차 제조사의 튜닝에 의한 결과물인데, 현재는 그닥 이렇게 많이 튜닝했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때문에 오히려 이 밸런스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기존에 타봤었던 PS4, 미쉐린 PS4가 들어간 스펙이 더 나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어떤 그 피크 값에서의 그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다룰 때의 어떤 그런 안정감, 그런 것도 타이어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고요. 또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뭐 제동거리만 놓고 본다면 뭐 그냥 소스 오케이 할 수 있겠지만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와인딩 로드를 비롯해서 특히나 이제 서킷 같은 경우는 사실 버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꼭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뭐 다행히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뭐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소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벨로스터 N을 만난 게 한 2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와, 완전 랜서 에볼루션 또는 랜서 수준, 온갖 저렴한 그런 플라스틱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차값이 3,000 정도가 되고, 현대기아차가 소재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최대한 저렴한 그런 소재들을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현재 시트는 옵션으로 좀 이제 고가이긴 한데, 요 시트 하나 조금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고, 물론 이제 고가니까 고급스러운 게 당연하겠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이 차에서 고급스러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이 차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정숙성을 한번 볼까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에코 모드에서 이 정도라면 고출력 지향 모델로서는 네, 적당한 수준의 그런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35mm급의 서머 타이어를 달았다는 걸 감안하면 말이죠. 자, 그리고 벨로스터 N, 사실은 이것이 고성능인가 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 마크가 찍힙니다. 자, 현대가 처음에 N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메이킹을 할 때 어땠습니까? BMW M이나 뭐 AMG쯤, 네, 벤츠 AMG쯤 뭔가 그런 좀 확 하고 다른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결과물은 기존에 있던 차에서 소소한 튜닝을 하는 정도였죠. 앞서 이제 엔진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기존에도 사실은 현대 소나타 때도 270마력대 엔진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뭔가 고성능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차라리 이것이 벨로스터 N9, 뭐 트랙 패키지를 하던 퍼포먼스 패키지를 하던 그런 식으로 네, 나와주고, 뭔가 야, 진짜 현대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딱 쏟아 놓은 한방, 그것을 N으로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사실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엔진 뭐 출력, 토크도 사실은 그닥. 또한 차라리 이제 하나의 모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올인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수익이 안 나는 이 벨로스터보다는 i30 쪽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텐데, 이게 또 우리 회장님의 또 자존심을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이 브랜드는 지켜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화가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벨로스터 물론 잘 달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세련미로 놓고 얘기를 하자면, 자, 골프 GTI 아직 저희 8세대 아직 안 만나봤지만 7세대와 비교를 하더라도 세련미 부분에서는 GTI 쪽이 낫습니다. 뭐 출력을 놓고 뭐 서킷을 갔더니 어느 게 더 빠르더라. 네, 출력 높은 차가 더 빠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같은 고성능을 즐길 때도 적당히 편안하고, 여기서의 편안함은 안정감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뭔가 벨로스터에는 바쁩니다. 이 발랄한 것이 조금 지나치다라고 느껴지는데, 더 많은 그런 대중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트랙용으로는 좋거든요. 하지만 로드에 스탄다는 걸 감안하면 조금 더 세련미를 가미해 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굳이 벨로스터가 아니어도 된다면 차라리 i30라는 브랜드, 어떤 그 유럽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 현대차의 해치백, 이 중요한 해치백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현대 벨로스터 N. 뭐 사실 이것이 현대가 갖고 있는 고성능에 대한 궁극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브랜드를 빨리 내놨으니 조금 더 뭔가 빠른 아웃풋을 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애매한 차가 고성능으로 포장이 된 건데, 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네, 좀 더 정말 한국차를 대표할 수 있는 고성능 머신, 네, 그런 차가 하루빨리 N에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유튜브 안에서만 보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이 차는 절대 질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뭐 콘텐츠들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메이킹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국내 시장 안에서 가장 돈 많은 회사가 그렇게 포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나 이제 벨로스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왕 회장님의 약간 또 이 보여주기 위한 또 이 스태프들의 어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훼손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N이라는 거 정말 그 뭔가의 본질은 꼭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비어만 사장께서 요즘 바쁘시죠. 뭐 얼마 전에는 뭐 인제 서킷도 갔다 오시고, 그런데 뭔가 자꾸 이 엔지니어는 뭔가 노력을 통해서 뭐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이 인터뷰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실망할 때가 많이 생기죠.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다른 모델에도 N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결과물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네, 뭔가 연구소를 책임지면서 뭔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신차들을 탁탁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메이킹, 어떤 그 현대차의 그 이미지 메이킹에서 뭐 상당히 득을 보신 건 사실이죠. 자, 오늘은 정말 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데스크뷰에서 벨로스터 N에 대한 나머지 얘기를 풀기로 하고, 네, 그래도 한 가지, 처음 만들면서 이 정도 만들었으면 분명히 잘했다. 물론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누구나 처음에는 이만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포르쉐가 해치백 만든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네, 대중 브랜드에서 특히나 고성능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벨로스터 N을 만나봤습니다.